암 진단받고 집에 돌아왔더니 아들이 집 명의부터 넘기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올해 75이에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죠. 서울 목동에 30평대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시세로 15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살기엔 좀 큰 집이지만 평생 살던 곳이라 애착이 있어서 계속 살고 있어요. 자식은 아들 하나 키웠는데 43이 됐고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어요. 며느리랑 손주 둘 있는데 가끔 명절 때나 얼굴 보는 정도예요. 아들은 회사 다니는데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몇 년 전에 사업한다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해서 5천만 원 줬는데 결국 망했고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한 달 전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재검사 받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병원 가서 검사를 다시 받았는데 의사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결과 나오는데 일주일 걸린다고 했는데 그 일주일 동안 정말 불안했거든요. 일주일 후 병원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진료실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의사 앞에 앉았는데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폐암이라고 이기라서 치료하면 완치 가능하다고 하지만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암이라니 제가 암에 걸렸다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의사가 계속 설명했지만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수술, 그런 단어들만 겨우 들렸죠. 병원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혼자 살면서 외로웠는데 이제 암까지 걸렸으니 정말 막막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아들한테 전화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결국 전화했어요. 암 진단 받았다고 폐암이기라고 말했더니 아들이 놀라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언제부터 아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별로 아픈 건 없었는데 검진에서 나왔다고 의사가 치료하면 괜찮다고 했다고 말했어요. 아들이 내일 병원 같이 가겠다고 의사 얘기 같이 들어보자고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고마웠어요. 아들이 걱정해 주는 게 느껴졌거든요. 다음 날 아들이 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건데 많이 피곤해 보였어요. 같이 병원 가서 의사 설명을 들었는데 아들이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치료 기간, 비용, 완치 가능성, 그런 걸 꼼꼼히 물어봤어요. 의사가 대답했어요. 항암 치료 6개월, 비용은 건강보험 적용돼서 2천만 원 정도, 완치율은 70% 정도라고 그렇게 설명했어요. 병원 나와서 아들이 밥 먹자고 했어요. 근처 식당 가서 앉았는데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치료 잘 받으면 괜찮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더라고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들이 이렇게 걱정해 주니까 고마웠거든요. 밥을 먹다가 아들이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그런데 엄마, 혹시 모르니까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유언장 같은 거 써놓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당황했어요. 의사가 완치 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벌써 유언장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직 그럴 필요 없다고 치료 잘 받으면 괜찮을 거라고 말했더니 아들이 표정이 변하더라고요.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라도 준비하는 게 맞다고, 특히 집 같은 건 명예 이전해 놓는 게 낫다고, 나중에 상속세 많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엄마가 암 진단받은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벌써 진명의 이전 얘기를 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들이 계속 말했어요. 상속세가 엄청 많이 나온다고, 집값이 15억이니까 세금만 몇 억 나올 거라고, 미리 증여하면 세금 절약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저는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런 얘기할 때냐고, 치료부터 잘 받고 나서 생각하자고 말했더니
아들이 더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엄마가 나이도 많으시고 암까지 걸렸으니까 언제 무슨 일 있을지 모른다고, 지금 정리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일어서면서 집에 가겠다고, 더 이상 얘기하기 싫다고 말했는데 아들이 붙잡으면서 계속 설득하려고 했어요. 뿌리치고 나와서 택시 타고 집으로 왔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평생 키운 아들이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데 걱정은 안 하고 재산 얘기만 하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까는 말이 좀 심했다고,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하지만 진심으로 엄마 걱정돼서 그런 거라고, 미리 준비하는 게 맞다고 다시 한번 설득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또 전화가 왔는데 이번엔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건강 걱정된다고, 진명의 이전은 어머님 위해서도 좋은 거라고, 세금 아끼면 치료비로 쓸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며느리한테 말했어요. 제 집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전화 끊었어요. 일주일 동안 아들한테서 전화가 매일 왔어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계속 진명의 얘기만 하더라고요.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번호를 차단했어요. 차단하고 나니까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엄마 왜 전화 안 받냐고, 중요한 얘기니까 꼭 만나자고,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초인종을 계속 눌러대면서 엄마 집에 있는 거 안다고 문 열어달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저는 문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냥 가라고, 오지 말라고 안에서 소리쳤는데 아들이 1시간 넘게 밖에서 기다리더라고요. 결국 포기하고 갔지만 그 다음 날도 또 왔어요. 2주 동안 아들은 거의 매일 집 앞에 왔어요. 초인종 누르고 문자 보내고 심지어 이웃 사람들한테까지 엄마 안부 좀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웃분이 와서 물어봤어요. 아들이 어머니 걱정돼서 그런다는데 괜찮으시냐고, 문 좀 열어주시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아들이랑 얘기하기 싫어서 안 만나는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아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엄마 치매 의심된다고, 정신 상태 확인 좀 해달라고 그렇게 신고했다는 거예요. 동사무소 직원이 집에 왔어요. 신고 들어와서 확인차 왔다고, 괜찮으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서 말했어요. 제가 멀쩡한데 왜 치매 의심을 하냐고, 아들이 진명애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동사무소에서 속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설명했어요. 직원이 얘기를 듣더니 이해한다고, 확인했으니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나갔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다니 정말 실망스러웠거든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인터넷으로 찾은 상속 전문 변호사였는데 상황을 전부 설명했어요. 암 진단받은 것, 아들이 진명에 넘기라고 계속 요구하는 것, 심지어 치매 신고까지 한 것 전부 얘기했죠. 변호사가 듣더니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요즘 이런 경우가 정말 많다고, 자식들이 부모 재산만 노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변호사가 조언했어요. 유언장 작성하시는 게 좋겠다고, 본인 의사를 명확히 해놓으면 아들이 함부로 못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물어봤어요. 유언장에 아들한테 안 준다고 쓸 수 있냐고, 이런 자식한테 재산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더니 변호사가 가능하다고 대답했어요.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서 완전히 못 주진 못하지만 최소한으로 줄 수 있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 기부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저는 바로 유언장 작성하기로 했어요. 변호사가 도와줘서 법적으로 완벽한 유언장을 만들었는데 내용은 간단했어요. 아들한테는 법정 최소 유류분만 주고 나머지 재산은 전부 암 환자 돕기 재단에 기부한다. 그렇게 썼어요. 유언장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는데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이제 아들이 아무리 요구해도 제 뜻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집에 돌아왔는데 또 아들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번엔 문을 열어줬어요. 할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들이 들어오면서 말했어요. 엄마 왜 이러시냐고, 자기는 진심으로 엄마 걱정해서 그런 건데 왜 이렇게 안 믿어주냐고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유언장 썼다고 아들한테는 법정 최소한만 주고 나머지는 전부 기부한다고 그렇게 통보했어요. 아들 얼굴이 새하얘지면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아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 평생 키워준 아들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미쳤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엄마가 안 걸렸는데 집 명의부터 넘기라고 한 게 누구냐고, 치매 신고까지 한 게 누구냐고, 그렇게 따져 물었어요. 아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잠시 후 태도를 바꿔서 그건 엄마를 위해서였다고, 세금 아끼려고 그런 거였다고 변명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나가라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아들이 빌기 시작했어요. 유언장 다시 쓰면 안 되냐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그렇게 울면서 빌더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미 늦었다고, 마음 바꿀 생각 없다고, 당장 나가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아들이 나가면서 후회할 거라고, 엄마 혼자 어떻게 사냐고 그렇게 소리쳤는데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문 닫고 나니까 홀가분했어요. 이제 아들 눈치 안 보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항암제 맞으면서 힘들긴 했지만 마음만큼은 편했어요. 아들이 또 연락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조용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며느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건강 어떠시냐고, 남편이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더라고요. 저는 거절했어요. 기회는 이미 줬었다고, 아들이 스스로 망친 거라고, 마음 바꿀 생각 없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며느리가 계속 부탁했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3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몸무게도 10kg 넘게 빠지고 매일 토하고 정말 지옥 같았거든요. 하지만 견뎠어요. 살고 싶었으니까요. 치료받으면서 아들 생각이 가끔 났어요. 혹시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곧 떨쳐냈어요. 아들이 먼저 저를 배신했으니까 제가 후회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6개월 치료가 끝나고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어요. 암이 거의 사라졌다고, 완치 판정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지금 상태로는 정말 잘 됐다고 그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살아났다는 안도감에 정말 울컥했거든요. 병원에서 나와서 변호사한테 전화했어요. 암 치료 잘 됐다고, 유언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더니 변호사가 축하한다고, 건강 챙기시라고 그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아 지난 6개월을 돌이켜봤어요. 암 진단받고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혼자 치료받고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겨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확신했어요. 제 결정이 옳았다고, 아들한테 재산 물려주는 것보다 사회에 기부하는 게 훨씬 의미 있다고요. 완치 판정받고 1년이 지났어요. 건강도 많이 회복됐고 머리카락도 다시 자랐고 일상생활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들한테서는 가끔 연락이 와요. 명절 때 한 번씩 어머니 건강 여쭤보는 정도인데 저는 짧게 대답하고 끊어요. 며느리가 한 번 집에 찾아왔었어요. 손주들 데리고 왔는데 어머님 건강 회복하셔서 다행이라고 앞으로 자주 찾아뵙겠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들이 보낸 거 다 안다고 유언장 바꿀 생각 없으니까 헛수고 말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며느리가 난처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손주들은 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6개월 전에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혹시 유언장 내용 바꾸실 생각 있으시냐고 확인차 전화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절대 안 바꾼다고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어요. 변호사가 알겠다고 그럼 유언장은 계속 보관하고 있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저는 정말 편하게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친구들 만나서 차 마시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어요. 암 환자 모임에도 나가는데 거기서 만난 분들한테 제 얘기를 했더니 모두들 잘했다고 자식이라고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아들은 아마 아직도 제가 마음 바꾸길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엄마가 암 걸렸는데 집 명의부터 넘기라고 한 그 말 평생 잊을 수 없거든요. 그 한마디가 아들에 대한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이제 저는 아들을 그냥 남처럼 생각해요. 혈연은 끊을 수 없지만 마음은 이미 떠났으니까요. 제가 세상 떠나면 아들은 법정 최소 유류분만 받게 될 거예요. 15억짜리 집에 유류분이면 2억 정도 될 것 같은데 나머지 13억은 전부 암 환자 돕기 재단에 갈 거예요. 아들은 아마 충격받겠죠. 하지만 그건 본인이 자초한 일이에요. 저는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어요. 첫째, 자식이라고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것, 돈 앞에서는 혈육도 없다는 거요. 둘째, 본인 의사를 명확히 해놓는 게 중요하다는 것, 유언장 써놓지 않았으면 아들이 어떻게 했을지 모르거든요. 셋째, 재산은 의미 있게 쓰는 게 낫다는 것, 폐륜 자식한테 주는 것보다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게 훨씬 가치 있으니까요. 넷째,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암 이겨내고 나니까 돈이고 뭐고 다 소용없더라고요. 다섯째,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아들 없어도 저는 잘 살고 있거든요. 저는 앞으로 남은 인생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아들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리고 제 재산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거예요.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 도우면서요. 그게 제가 선택한 길이고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결정이니까요. 제 이야기를 곁에 두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한 줄인 생사의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